JTBC 코로나19 특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세가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확진자 수 어제 자정 기준으로 또 그리고 지난 자정까지 오늘 새벽 0시까지 기준으로 516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이 됐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서울을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구 지역을 연결해서 대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서울 지역의 확진자 수는 99명.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100명이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가장 많았던 은평 성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승혁 기자, 지금 전국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현재 5,328명입니다. 이 중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는 4,006명입니다. 경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74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환자의 90%가 대구 경북 환자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9명입니다. 예, 지금 그곳 은평 성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지금 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1일 환자 이송 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의 환자와 직원 2,72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에서 오늘 확진자 1명 늘어서 이제 99명째가 됐습니다. 구별로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송파구가 가장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구별로 분류하면 송파구가 확진자 1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는 11명, 강남구는 9명, 노원구와 은평구가 각각 8명입니다. 다른 구는 확진자가 모두 5명 미만인 상황입니다. 집단 발병 장소로 의심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서울 은평 성모병원이고 다른 한 곳은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로 관계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9명의 서울 확진 환자 중 26명은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된 검사들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서울에서는 지금 신천지 관련 검사와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파 경로로 의심받는 신천지 관련 환자는 서울에서 현재 2명입니다. 신도와 교육생 3만 8천여 명 중 3만 7,707명을 조사한 결과 유증상자는 1,028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618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고 남은 신도들에게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예,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 나가 있는 고승혁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열흘째 진행하고 있는 JTBC 코로나19 뉴스 특보. 오늘 스튜디오에는 고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보도국에서는 박유미 기자 그리고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 상황 어떻게 되는지 고승혁 기자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전국적인 확진자 추세와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들이 좀 더 조기에 인지되게끔 인지 시점에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여태까지 대구시에서 한 2만 3천 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셨는데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게 한 40%가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그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인보다는 고위험군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라는 그 원칙 하에 선별검사 팀이라거나 이런 자원들을 좀 재배치하는 걸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있었을 때의 치명률에 비하면 지금은 치명률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 이유는 지역사회 노출과 고위험군의 노출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방역 방식에 대해서 전환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 면에서 외국과의 비교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그렇게 또 언급이 있었는데요. 먼저 박유미 기자, 일단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바뀐 기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부터 오늘 이제 오후 4시 기준까지 해서 하루 종일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지를 봤는데 지금 이제 자정부터 다음 자정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확진자 수가 몇 명으로 나왔던 거죠? 예, 하루 동안 516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어쨌든 5,328명이 됐고요. 예. 그 확진자 수가 사실 1,000명을 넘은 것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이틀 만에 2,000명이 넘었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앞자리 수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5,000명이 넘었는데 이것은 첫 환자 발생 후에 43일 만입니다. 43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44일째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봐도 하루에 500명, 6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별로 보면 왜 그런지 좀 설명이 되는데요. 그 증가분의 상당 인원이 대구 환자입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합치면 거의 90%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증가분의 90% 이상입니다. 그 그렇죠. 대구 신천지 교인 검사에 따른 확진자 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구는 오늘을 기준으로 환자 수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도 405명이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89명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은 한 자릿수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확실하게 좀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확진자 수가 90%다. 정확하게는 89.7% 정도 되는데 이제 전체 확진자 수 중에서 대구 경북의 전체 확진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이상, 예, 그러니까 예. 증가분으로 보면 하루에 500명, 예. 600명씩 느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400명 이상이 늘었잖아요. 경북도 예. 어쨌든 89명이면 뭐 90명 가까이 된다고 치면 현재 늘어나고 있는 500명, 600명 정도의 환자 수는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장과의 기자회견에서 질의 응답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자정대 자정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는 이제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고 지금 오늘은 이제 500명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또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599명, 586명 수준이어서 지금 그렇게 아주 많이 오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대답으로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신천지 교인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잘 보고 있으면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대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은 어쨌든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집단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500건, 600건 정도 이렇게 환자가 느는 것이다. 그렇죠. 다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환자들은 이미 자가 격리를 해서 방역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분들로 인해서 2차적인 전파 뭐 방역 당국의 설명은 일단은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통해서 그 전파 위험을 먼저 차단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설명 중에는 사실 전국별로 그 확산세 부분도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서 12명이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온천교회 그 중심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33분이 발생을 했고요. 경기도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확진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발표로는 7명입니다. 예. 이분들은 사실 그 2월 16일 신천지 그 과천교회의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했고 또 이때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서 또 직원 4명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명이 2월 23일에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교회 내에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번 주에 그 과천 본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그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확산세가 조금 주목이 된다고 했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과천본부 참석자 중에 그 확진자가 나왔고 이분으로 인한 좀 전파 양상이 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특히나 그 수원에 있는 생명샘교회 예배 2월 23일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돼서 또 이제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고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최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이 그동안 신천지 교인, 증상도 없었던 이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 환자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곳에서 어쩌면 이런 비유 두셨어요.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대구에서 총 520명의 확진자가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네네. 520명이 나왔는데 시민 가운데서 나온 확진자 수가 273명. 네.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 가운데 나온 게 247명.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확진자 수가 뛰어넘었거든요. 네네. 일반 확진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일반 확진자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다 보면 이곳에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신천지 교회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데이터도 이런 걸 보여드릴 게 있는데 초기에 신천지 교인분들에서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양성률이 87%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었거든요. 지금 예. 55%대까지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전체 통계고요. 지금 최근에 검사하신 분은 아마 10% 미만대로 양성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양성률이 줄어드니까 전체 평균도 87%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따라서 신천지 교인에서 지금 물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보다는 지금 감염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해서 옮겨가야 되겠다. 방향을 예. 틀어야 되겠다는 방향성은 맞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찾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검사를 확인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고구마를 캐내는 방식으로 지금 환자 찾았다면은 다른 쪽에 잠재되어 있을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추가적인 감염 사례들을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거고요. 예. 찾아서 검사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숫자가 안 늡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방역 당국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빨리 그래야만 대구에서의 감염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시민의 감염을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이때 네. 그거는 또 다른 숙제고 일단 처음에 하고 있었던 신천지 교인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은 지금 단계에서 볼 때 또 너무 일찍 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또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관련해서 같은데. 오전에 중대본에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신천지 교인은 그동안도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 해서는 검사도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고위험군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의 설명은 일단 신천지 교인은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도 3월 8일까지는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 3월 8일에 그렇다면은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1일 정도로 지금 격리 해제 기간을 좀 연장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예. 사실은 14일에 그 잠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잠복기가 지나면 그 검사를 2번 한 뒤에 퇴원을 시켰는데요. 예. 지금은 그 임상 증상이 좀 호전이 되면 일단은 퇴원을 한다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마련된 생활치료 그 시설 등으로 옮긴다는 얘기고요. 발병일 기준으로 3주가 지나면 이제 격리 해제를 하는 것인데 예. 이분들이 이제 그 앞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된 기간 시작 시점까지 그 계산부터 계산을 하면 3월 8일 정도면 격리가 해제가 되거든요.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본 겁니까?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그 시점 예배가 지금. 있었던 2월 16일을 기준으로 2월 잡고 16일 이요? 있습니다. 그때 예. 다중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교인 가운데 무증상자는 사실은 가급적 검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설명은
구분이 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자가 유증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게 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판단에 따라서 좀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분류가 쉽지는 않아서 3월 8일까지 격리 해제될 때까지는 그 신천지 교인들도 할 수 있는 한은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예. 일단은 뭐 방침 자체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상황에선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 서울의 중대본하고 예. 현장에 있는 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의견이 지금 다르는 거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도 뭐 총리께서 이 안심 인증제, 감염 예. 인증제 이런 것도 얘기도 하셔서 굉장히 혼선이 생겼는데 이건 원칙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3월 8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3주가 되는 처음에 이제 집회가 있었던 의심이 되는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3월 16일 신천지 집회, 대구 집회가 있었던 이후로 이제 3주가 지난 이 타이밍에 자가격리에서 이제 해제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 네.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 상에 어떤 혼선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럼요. 지금 그렇게 예. 질병관리본부가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중대본은 또 다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검사 계속 더 해나가겠다. 예. 3주가 지났어도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예. 이거는 원칙에 굉장히 어긋난 겁니다. 방역 관리에 있어서 예. 모든 방역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은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러한 주도해 나가는 정책에 있어서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면 중대본이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 타 부처의 어떤 실행 단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총리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서포트한 형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되 예. 모든 거의 시작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상위 기구처럼 얘기하는 총리분 따로 얘기하고 예. 또 이쪽 서울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방역 정책 얘기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예.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각자 해야 될 역할을 그러면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 이 부처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이제 여쭤볼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3월 8일로 정한 자가격리 해제 시점, 일단 증상이 없었던 신천지 대구 쪽의 교인들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시점으로 3월 8일 잡은 것, 이 부분 어떻게 그럼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우선 동의하고요. 예,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도 무증상 감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자원의 공급과 역량을 최대한 고려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의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컨트롤 타워 내에서는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임상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로는 이제 2주의 기간을 두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3주가 지나면 자가격리에서 해제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33번째 사망자가 이제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간에 나왔던 사망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67세 여성으로 어제 새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방대본의 설명에서는 어쨌든 기침과 오한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고 검사를 예. 받은 결과 확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좀 받았는데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고 사인으로는 폐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가 좀 주목되는 부분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은겸 본부장의 설명은 고령이다 보면 의심이 좀 늦을 수 있다. 인지 시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보통의 경우에 기침이나 열이나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것이 어쨌든 폐렴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 좀 의심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참고 있다가 병원에 늦게 나와서 어쨌든 이후에 이제 확진이 되고 또 굉장히 또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령의 경우에 발을 그치면 증상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어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병세가 진행이 된 후에 그런 인지하는 시점이 왔다.
알게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네네. 좀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건강하다고 하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면은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적도 충분히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 그 이외에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미 중국에서 많은 사례가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하루나 이틀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망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한두 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증상이 늦게 인지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질병 자체가 한번 증상이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바로 급속히 악화돼서 폐렴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 지금과 같은 질병 분류 기준이나 입원 환자를 선별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고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오늘 중증 환자 현황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그 38.5도 체온이 그 이상이라서 좀 열이 좀 있는 분들이 27분이고요. 예. 이분들보다 훨씬 위중해서 기계호흡이나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계신 분이 25분입니다. 예. 사실상 뭐 대구시 설명에서도 한 20명 이상이 지금 좀 중증 환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분들 중에서 좀 증상이 악화되면 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증 환자는 이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치료에 이제 전념하겠다라는 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이었고요. 지금 또 이런 사례가 나왔던 것처럼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또 진료가 들어가야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는 2,200분 정도 아직도 입원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빨리 입원이 필요한 분을 선별해서 먼저 병원에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입원하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망자분이 많아진 것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 당초 사망률이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1%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0.6%입니다. 예. 근데 원래 당초에 이 한 달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이런 방역 수준을 보면 0.1에서 0.2%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급격히 이게 환자 수가 들어오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아직 줄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해외보다 우리가 치사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고요. 저희 아까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유입 감염의 사례에 의한 사망 사례보다는 지금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에 예. 당초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검역에서 발생돼서 나왔을 때 초기에 2월 초순까지의 사망률은 유입에 의한 전파의 사망률이죠. 예. 그때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돼서 생긴 이 사망률은 그때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예. 중국의 경우 중국 전체 치사율은 여전히 2% 넘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0.6%는 아직도 굉장히 낮고요. 예.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되고 공급의 정상화되면 지금 이제 중증환 치료가 제대로 되면 0.6%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워낙 환자 수 진단수가 많아지니까 퍼센트가 그렇게 좀 모수가 어쩔 수 커지니까. 없이, 예, 그런 그런 점에서 부분도. 조금 숫자가 좀 늘 거에 대해서는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제 또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또 사망률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확진자 중에 완치가 돼서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된 숫자가 이제 오늘 새벽 자정 기준으로 해서 전날에 비해서 7명이 늘었고요. 그동안 계속 이제 7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어제는 많은 수가 늘어서 이제 7명. 그래서 총 격리 해제가 된 확진자 수는 41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격리된 7분도 있지만 오늘도 격리 해제될 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칠판 사례 개정을 하면서 퇴원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잖아요. 예. 어쨌든 14일간의 그 잠복기까지 있지 않아도 임상 증상이 좀 나아지시면 일단은 퇴원을 해서 자가격리나 아니면 그 생활시설로 좀 격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뀌면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격리 해제가 된다, 퇴원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또 시민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치료가 돼서 나오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네. 긍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에 입원 환자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증한 이 입원 환자가 14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며칠 지나면 퇴원 환자 수도 왕창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실감하시게 될 거고요. 예. 그때까지 14일이 지나는 좀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퇴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추가 확진자 수와 관련된 분석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이제 마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공적 마스크가 풀려서 마스크를 사려고 이제 시도하셨던 분들도 많고 또 줄서기도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마스크 구입하는 데 성공하신 분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약국을 갔는데 다행히 마스크가 있어서 그때 마침 마스크가 예, 들어왔군요. 들어와서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있는데 예.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섰던 분들 중에 성공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스크 물량을 늘렸어요. 예. 농협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정도, 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70만 장 정도를 오늘 풀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 농협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후 2시부터 판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뭐 6시부터 줄 선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목격했던 장면들이었는데 이게 마스크라는 게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의 발로처럼 느껴져요. 예. 내 개인이 어떤 위생이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로 지금 마스크가 등장한 거거든요. 하나의 어떤 또 상징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물건이 된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같이 줄 서 있는 분들끼리 어떤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너 왜 새치기 하느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일정 지역에서 뭐 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여기 왜 나타났느냐. 예. 이런 식의 어떤 뭐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예. 오늘도 역시 새벽부터 줄 서 있었고 또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한 마음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마스크 공급 방안과 관련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직접 그와 관련된 네, 언급이 있었군요. 조금 전에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으로는 어쨌든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예. 어쨌든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이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배급제. 예. 자, 그러자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또 이 마스크 관련 민원이 또 우체국을 통해서 판다고 했는데 우체국을 가보니까 뭐 살 수가 없다. 그런 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고 불만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파는 물량과 시간을 아예 전날에 시간을 정해서 공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마스크 판매 물량과 판매 시간 등을 이제 전날 오후 6시에 미리 공지를 해서 사전에 알게 하겠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 우체국에서는 이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요. 보급망이 취약한 곳, 그러니까 전국의 읍면 우체국 1,300여 곳, 그리고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 청도의 우체국 89곳에서만 공급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 숙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 이렇게 지금 마스크가 공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 각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부산역 광장입니다. 정부가 푸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밀조밀 빼곡히 늘어선 인파는 부산역 안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몰려들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균에 노출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언제 마스크를 구할지 모르는 시민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러거든. 자꾸만 사람 모이게 만들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시민들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7만 가구의 마스크 105만 장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5장씩을 이장들이 집집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91살 할머니는 눈물까지 보입니다. 되겠는데 나는 그거 못 가. 차라리 걸비 떠기래. 시민들 반응이 좋자 가까운 연제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안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급 방식을 좀 전환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그러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차라리 지금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정부 공적 마스크 판매가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팔겠다 이런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그 방안은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판매처를 넓히는 것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농협이나 우체국 등을 언급을 했던 거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배경은 일단은 DUR이라는 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방안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복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제도 저희가 잠시 DUR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네.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국 차원에서 전산화돼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얼마나 이 약을 가져갔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런 식으로 이게 누가 얼마나 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런 심평원 시스템이 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가 언급을 하면서 그럼 약국에서 그 어쨌든 활용하고 있는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가 예. 활용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약국에서만 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서 약국에서만 팔고 다른 데에서는 안 판다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은경. 예, 일단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DUR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예. 그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요양기관 업무 포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농협이나 우체국 등 다른 판매망에도 좀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관련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애초에 예. 수도권 지역에 약국이 한 40% 이상이 몰려 있으니까 뭐 농어촌 지역에서도 구입하기 좀 편하게 우체국에 판매한다든지 농협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은 이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라는 걸 뚜껑을 열고 봤더니 어떤 공평성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예. 또 사재기라든지 매점 매소 문제도 나왔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가진 하나의 그렇습니다. 물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 관리에 실패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처음에는 어떤 마스크,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일회용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랬다가 이제는 뭐 재사용해도 좋다고 그러고 또 면 마스크나 헝겊 마스크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과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 마스크라는 게 가지는 어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함의가 있다면 이게 좀 컨트롤 타워 측에서도 좀 일관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 사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이 특보 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처음과 또 대응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역시도 변화는 이제 대응 방식 중에 하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한 바 혹시 싱크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또 마스크 사용에 대한 개정안 내놓고 또 그러고 있었는데 의견도 좀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스크 소독해서 쓰는 게 어느 정도까지 써도 괜찮은지 또 그리고 면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지 일회용 마스크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마스크 사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번복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국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는 대부분의 내용 같은데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 달 전에 그 마스크 사용 공고 기준을 낼 때는 일상생활에서 정상 성인이 마트를 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굳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니까 그런 경우라도 어떤 식의 마스크를 쓰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권고고요. 예. 두 번째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KF80을 이제 쓰면 좋겠다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 비상 상황에서의 한시적으로는 KF80이라는 마스크 쓰기 곤란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없으면은 예. 한시적으로 면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한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달라진 점이고요. 다만 재사용과 관련해서 원칙들이 과거와 같이 이 보건용 마스크 KF80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권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사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권고하되 필요한 그런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예.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쓰시긴 하되 필요하면 빨아서라도 써야 되지 않겠냐. 예.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점을 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정은경 본부장 마스크 관련 발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를 드리는 분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미세먼지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어쨌든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어서 호흡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있더라도 좀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예. 특히나 기저질환이 좀 있는 분들은 의사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발열이나 기침이 나오는 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결국 본인의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에 마스크 최우선 목적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그리고 있겠죠. 어제 이일경 식약처장도 그 지침을 변경하면서 한 설명이 그 인정을 했습니다.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개정하는 그런 지침이다. 그런 권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 그동안은 외출할 때 웬만하면 다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개별 공간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워낙 또 마스크를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 급하지 않은 사람은 뭐 굳이 지금 내가 마스크를 구입해서 하지 말자. 뭐 그런 운동도 있는 네. 것 같군요. 뭐 이른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이렇게 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때 SNS상에서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등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마스크를 미리 좀 확보해 놓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메시지가 있더군요. 댁내에 마스크 15개, 20개 보유하고 있다면 당분간 구매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가 SNS상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어르신들 마스크 뭐 줄 서서 사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를 직접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까 더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식의 이제 마음인데 이게 결국 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예. 굉장히 좀 훈훈하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저도 한 2주째 지금 마스크를 못 사고 있기는 하는데 뭐 비슷한 취지이기는 합니다.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또 뭐 이제 중국산을 해외 수입 방식으로 해서 또 들여와야지 되고 지금 역시 어쨌든 온라인상으로도 구하기는 힘든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는 예.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경증 환자들,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들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치료센터,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또 여러모로 지자체별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 이제 대형 교회들이 수련원, 교회에는 대형 교회는 이제 딸려 있는 수련원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좀 하나둘 내주고 있다면서요? 네, 대형 교회들이 잇따라 수련원을 비롯한 자체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경기 파주에 있는 수련원 2곳을 경증 환자 수용 시설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 또 사랑의 교회와 광림교회도 참여를 한다고 했고, 이들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식 같은 거는 보건당국과 함께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배를 강행하는 곳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또 개신교 차원에서 또 이렇게 또 생활치료센터로 수련을 내주는 또 그런 또 긍정적인 일들도 지금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사실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더 늘고 있는데 그제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이 어쨌든 교육부 관리하는 그 시설인데 개소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는 농협교육원이 개소를 했고 오늘은 영덕 소재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입소가 시작이 됩니다. 삼성의료원이 의료 지원을 맡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경 소재 서울대병원 인재원 여긴 이쪽에도 이제 의료진이 관리하는 하에서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 칠곡에 있는 한티 피정의 집, 뭐 대구은행 연수원 등도 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그 대형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나 어쨌든 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중요한 게 이제 일반 또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서의 거리두기 뭐 이런 그렇죠. 부분도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이 오늘 또 강조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는 금주 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는 소독, 환기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시간당 6건, 하루 60건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운영 방식과 인력 구성, 공간 조건,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1, 2주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1차 방역에 힘쓰면서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외출을 좀 자제하자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좀 가급적 자택에서 머물면서 아이들을 좀 돌보시거나 아니면 근무를 해도 재택근무들을 좀 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예. 서울에도 보면 그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 같은 대형 현수막이 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예. 온라인 상에서도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외출도 자제하고 모임도 연기하고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하자라는 그렇죠. 캠페인을 하는 거군요. 네, 캠페인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중요한 것이 중국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 실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을 때 아주 효율적인 방역 대책이었다라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펼쳐지고 있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면서 공유하는 모습들도 있고 뭐 기업체나 아니면 공기업 등 또 이제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출근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미 유치원이랑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달 23일까지로 계약이 2주 더 연장이 됐잖아요. 오늘 김강립 차관의 설명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이번 주 일요일 8일까지 휴원 권고가 된 상태인데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어린이집이나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도 2주 더 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 지금 박유미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휴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약을 미루는 것 일단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문제고 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학원입니다. 그렇죠. 학원이 지금 이렇게 계약을 미뤄서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수 학원이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브리핑 내용 중에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학원들은 보면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어쨌든 한 뭐 67% 정도가 휴원에 동참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예.
어쨌든 뭐 이 학원이다 보니까 그 영업 손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다 그러는데 영세 학원들 경우에는 그들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뭐 임대료라든지 강사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좀 묘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나가야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 차원에서는 영세 학원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방역이라든지 여러 비용이나 방역 물품의 지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학부모들 차원에서도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학원에 내 아이들을 보내면 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걱정이고 또 학원을 보내지 않으려니 보육의 문제 또 혹은 학습 공백의 문제가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초중고는 지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뭐 개학이 연기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민간 학원의 경우는 또 민간의 영역이라서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슬기로운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정부가 그럼 강제 휴원을 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 주느냐 그렇죠. 그 역시도 이제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기 힘든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나 방식이죠.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학습 공백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그 온라인 그 학습 지원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를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장에서 여전히 우려 목소리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학교별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마련한 온라인 강의도 있을 것인데 서버 과부하도 걸릴 수 그럴 수도 있고 있겠죠. 어쨌든 뭐 실제 교실에서 하는 수업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들을 좀 잘 확인을 해서 학습 좀 지도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보완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휴원을 했던 67%는 지난달 28일 기준이고 그 이후부터는 3월 8일 정도까지는 잠정적으로 휴원을 결정한 상태인데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을 것이라는 게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새로 문을 연 학원들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새로 문을 연다기보다는 그걸 참여를 한다 안 한다의 그런 취지로 읽히고요. 그리고 하루치 손실분을 보통 평균 한 70만 원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정부에서 밝혔던 게 휴원을 하면 방역비 명목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전국 7개 시도 교육감들이 개학 연기의 효과를 보려면 학원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그런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방역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갈 수는 있겠지만 역시 또 많은 액수, 그 손실을 다 보전할 수 있는 만큼의 또 액수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또 부산의 한 학원에서 이건 1대1 수업이기는 했지만 1대1 수업을 받은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아이들 보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수업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학원에 모여서 또 학교를 가지는 않는데 학원을 가 있는 상황,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시간, 최소한 수업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감염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공간에서 증폭돼서 대량 발생할 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모임을 좀 자제할 것 정말 필요하고요. 수업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또 학부모들에게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업할 때 왜 강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냐? 오히려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대기 중에서 다닐 때 마스크 쓰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사람이 모여서 마스크 써야 됩니다 하고 학생들을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다들 꺼내서 마스크 쓰더라고요. 예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는 그렇게 했겠죠. 밖에서는 맞습니다. 쓰고 오히려 실내에서는 벗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서 아예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공간 자체, 즉 바이러스가 증폭해서 사람을 타고 갈 수 있는 공간 자체 좀 당분간 좀 자제하는 것이 이번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시민들 차원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주부 한 분 잠시 후에 이제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어떤 취지로 또 진행을 하게 됐는지 잠시 후에 또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했던 이야기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이 2,000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19가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가 되기 시작했을 때와는 좀 달라진 어떤 그런 방역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이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러한 이제 대구에서 사실 이런 사태 생기기 전부터 의료계가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예견돼서 말씀드렸고 예.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요점은 아시겠습니다만 80% 정도가 경증 환자시니까 예. 경증 환자는 좀 전문적인 이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시행되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좀 다른 곳으로 이 생활치료센터도 옮기셔서 예. 치료를 좀 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중증 환자 치료를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율적 이 의료 자원의 공간과 최상의 진료를 해서 사망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방식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에도 사실 의료 인력이 상주를 합니다. 의사가 3명, 간호사가 6명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감염 전문의가 1명, 전문 간호사 1명도 반드시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구에서 추가로 개소되는 그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처럼 이른바 빅5라고 하는 큰 병원들이 좀 관여를 해서 그 의료 상태를 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또 이야기 나왔던 게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 교단의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과천에 있는 이곳에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가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또 알려져서 또 많이 더 이제 일반적으로도 알려지게 됐었죠. 자, 이런 방법을 쓰는 진료소가 계속 늘고 있어서요. 어제 또 서울에서도 이제 4곳 문을 열었다. 또 그런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 이 소식은 최하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잠실경기장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이 접수부터 검체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진표에 증상과 접촉력 등을 표기하고 체온을 잽니다. 저희 회사에서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 듣고 온 거거든요. 증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걱정. 의료진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땐 바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대기하는 동안엔 창문을 닫고 마스크도 채취할 때만 잠깐 내립니다. 마스크는 살짝 내리시고 우리가 입하고 코하고 1인후과 검사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일부 진료소는 차량 안 방문자와 전화로 대화합니다. 의료진과의 접촉도 최소화한 겁니다. 한 명 검사할 때마다 해야 하는 소독 작업도 차량 주변에 약품만 뿌려주면 됩니다. 10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은평진료소에선 3시간 동안 3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 안에 문자나 전화로 전달됩니다. 승차진료소는 서울에 총 4곳이 설치돼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인천과 김포, 고양시 등에도 한 곳씩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하루 최대 500명 넘게 검사할 수 있는 대형 드라이브스루 센터를 곧 운영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선별진료소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저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또 고안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대구에는 7개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예. 주영 축구장, 구민운동장 등인데요. 아무래도 선별진료소로 특히 이제 경증 환자가 바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교차 감염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 좀 하루 이틀 정도라도 집에서 좀 상태를 지켜보신 다음에 나오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고도 차를 타고 간 상태에서 그 보건소 콜 예약을 먼저 하면 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편리하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CNN이나 BBC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드라이브스루 이 검사 체계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속도를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다라는 외신 보도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이 역시도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던 아이디어를 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지금 또 저렇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호평을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외신 기자가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이용한 선별 진료소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또 주의를 좀 기울여야지 된다 하는 부분도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예.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정말 좋은 거는 검사 받으러 오신 분은 본인 차 공간 안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혹시 선별진료소나 다른 곳에 가서 추가로 본인이 감염될 위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병원 바깥에 별도의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된 환자가 확진자로 나중에 발생이 되면 그 해당된 검사 기관은 다 또 폐쇄를 하거나 또 의료인이 격리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찾아내서 의료기관이 별도로 뚫리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차단할 그런 부분 예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보도국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울산 소식 좀 전해주시죠. 현대건설기계 근로자 2명이 확진이 돼서 지금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고요? 예, 오늘 현대건설기계 50대 근로자 1명이 추가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의 부인과 딸도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울산은 지금까지 23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장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국가 유공자가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됐는데 국가보훈처가 이에 대해서 해답을 내놨다고 하죠?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라면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사실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걸로 확인됐고 2015년에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만희 총회장이 그리고 또 기자회견 때 차고 있었던 시계 여전히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언급을 했다고 하죠? 예, 신천지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로 총회장이 평소 착용하는 시계인데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부인하는 설명입니다. 또 지미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한 성도가 선물한 시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고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최재욱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캠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최대한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주부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성 씨입니다.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지금 동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우선 저는 정해진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좀 저는 아직까지 낯설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참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리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는 따로 진행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SNS에 예. 해시태그를 걸었어요. 예. 2주간 동참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2X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걸고 동참을 시작을 했고요. 예.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집안에 있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아, 집안에 있기요? 네. 예.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놀이들도 생각하게 됐고, 예.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예. 음식 함께 만들어 먹기, 또 요즘에는 드라마 몰아보기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한 권 책 읽기 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실례지만 그럼 지금 자제분들은 몇 학년 정도가 되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이렇게 2명 있어요. 예, 3학년, 6학년이면 한창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할 그런 나이일 테고 사실 집에서 저도 뭐 해보기는 했지만 3학년, 6학년 아이들 하루 종일 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예,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아이들이 방학인데 여행이나 놀러 나가지 못한 거, 뭐 그리고 외식하지 못한 거, 뭐 이런 정도예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차라리 아파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잘 이런 점에서는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앞서 이제 학원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6학년 학생이면은 또 학원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네. 또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좀 불안해하시거나 좀 걱정되거나 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공부 뭐 2주간 안 나간다고 해서 뭐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도 사실 학원에 못 간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뭐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뭐 생각도 있지만 얼마든지 학습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런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아이들과 놀아준다든지 또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이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아이들과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캠페인을 실천하고 동참하려고 하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배달 문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음식들 오히려 더 맛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배달시켜서 먹고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새벽 배송 같은 거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받아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불편한 점 같은 거는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메뉴를 다양하게 이제 배달 음식을 하면서 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 또 SNS에 올리면서 동참을 하고 계시는 안양시 동안구의 김인성 주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고대 호흡기내과의 이영석 교수 또 나와 계시고요. 또 1시간 동안 고현준 시사평론가 계속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동참하고 있는 시민분과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의 상황에서 이 방역을 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또 분기점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민 네.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절실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비말 감염이 되고 그 비말이 한 2m 정도까지 튀어나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예.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 비말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예.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마스크를 정확하게 못 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 계시는 주부의 경우에 아이들과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지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본 건데 네네. 일반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야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어찌됐건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 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은 두고 있는 게 낫고 예. 식사를 할 때 가장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부분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예. 가능하면 식사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먹고 있는 상태가 되면 조금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거리두기를 뭐 여러 곳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KTX 이 코레일에서 좌석 배정하는 순서를 이제 창가 좌석을 먼저 배정을 한다는 거죠. 아, 예. 그 오늘 뭐 신문 바로 보신 옆자리에 이제 승객들이 앉지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겠군요. 오늘 아침 뭐 신문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이 많이 실렸는데 부부가 각각 창가에 이렇게 배정을 받고 손 세정제를 이렇게 나눠주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약 예. 2m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이 시설로 옮겨가는 그 환자분들도 이 대구 쪽에서 오늘 갔던 곳이 영덕이었단 말이죠. 예. 삼성인재개발원이 영덕에 있는데 거리가 좀 있고 환자 인원이 많으니까 구급차가 아닌 버스를 이용했는데 이 버스 안에서도 뭐 보통 한 40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지만 환자는 한 20분 정도 해서 좀 거리를 여러 차례 두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실천되는 모습인데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5시, 오후 5시 좀 지나고 있는데요. 5시 이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제 오후 시간 동안에 오늘 새벽 0시에서부터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또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잠시 후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은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자정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24시간 동안 추가로 확인이 된 확진자는 516명이었습니다. 자, 추가로 발견이 된 추가로 이제 결과가 나온 확진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서울에서 지금 총 확진자 수가 99명. 어제는 이제 추가 확진자 수는 1명이 증가를 해서 98명에서 이제 99명이 돼서 이제 곧 100명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감염 경로가 잘 확인이 안 되는 뭐 지역 확산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은 65.6%, 그러니까 65.6% 정도가 신천지나 대남병원 같은 집단 발생과 연관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 기타 산발적인 발생이 34.4%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환자 중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6%로 약 3,000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역별 설명에서도 특히나 이제 수도권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예. 서울은 어쨌든 99명, 경기도는 뭐 101명에서 그 수도권 합치면 이제 2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오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서울에서도 그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에서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은평 성모병원에 이어서 좀 소그룹 내 전파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수원시 영통구 소재에 있는 그 생명샘 교회 예배 참석자 그 전파가 좀 확인이 되는데 6명이라고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수원시 예. 발표는 7명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사를 해봤더니 이 그 첫 시작점이 2월 16일 신천지 과천본부의 그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있었고 예. 이분이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당시 또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이 됐고 이 중에 1명이 2월 23일 생명샘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려됐던 어쨌든 과천본부의 2월 16일 예배에서의 전파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생명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파 양상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염 경로, 이 생명샘 교회라는 곳은 신천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인데 네. 예, 그곳에 있는 신도를 통해서 또 감염 경로가 이번에 또 신천지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3월 초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자. 우리가 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또 과천교회에 있었던 예배가 2월 16일, 23일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3주가 지나는 시점에서 또 환자들의 확진자 수가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라는 것인데 예. 이 서울 감염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 오늘 99명까지 확인이 됐는데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그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천지 교회에서 특히 과천 쪽에서 이 종교행사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경기권에서 또 이렇게 환자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환자가 뭐 종교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확진을 세를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죠. 이영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확진자 수가 대부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네네. 이게 혹시 수도권에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선 대구 지역은 인구가 한 250만 정도지만 수도권은 이제 2,500만 아닙니까? 네네. 혹시라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건데 지금 이 한 건만 가지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상당히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 코로나19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퍼졌는데요. 우리가 어찌됐건 일일 생활권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고 그러다 예. 보면 다른 지역에 지역사회 유행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지역사회 유행이 생기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한 1, 2주 정도를 좀 잘 유심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태가 완전히 또 국면이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이제 24시간 동안 오늘 새벽 0시까지 이제 1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돼서 99명의 총 확진자고 경기 지역에서는 이제 7명이 추가가 돼서 101명인 상황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혹시 예의주시해서 봐야지 되는 숫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서 계속 소식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40대 여성 신천지 신도고 그리고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후에 열흘 넘게 본인이 운영하는 피부숍에 계속 나갔다. 네. 그런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군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증상을 못 느낀 상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게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피부숍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열흘 가까이. 그렇다면 그 피부숍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고 예. 또 어떤 침방울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튈 수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경북 안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증상 나타나기 전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예.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 이곳에 손님으로 왔던 분들이 또 이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되긴 했는데요. 이것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또 안동시 공무원들도 지금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씩 퍼져 나가는 게 이 감염병의 무서움인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그 수칙을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 중대본에서 관련해서 좀 대책이 있었는데요. 자가격리 앱을 사실 개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예. 따로 개발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3월 7일부터는 대구 경북 위주로 먼저 실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GPS를 활용해서 자가격리자가 뭐 집이면 집, 위치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런 수칙에 대해서도 아마 잘 나와 있겠죠. 사실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계속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사실 뭐 쉽다면 쉽지만 또 정보가 없으면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되는지. 4시 기준 확진자 수 집계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0시 대비 그러니까 오늘 하루죠. 지금까지 해서 293명이 늘었습니다. 293명이요? 예. 예. 거의 뭐 3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일단은 지역별로는 그 오후 발표 때는 지역별 통계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거 이중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당분간은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정부터 자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293명, 293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이제 내일 오전에 발표될 또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이제 내일 0시까지 그 기준에 합쳐져서 이제 나오게 될 숫자기는 합니다. 그 자정부터 해서 지금 4시까지 16시간 동안 293명이 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93명. 이렇게 오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374명인 적도 있었고요. 123명인 적도 있었고 뭐 210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기준이기는 했는데 역시 계속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역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하기로는 또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어쩌면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숫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우리가 단원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찌됐건 이제 검사하는 양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숫자는 계속
변화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정지을, 그러니까 확산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어떤 추세를 지금 또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좀 지금 이 숫자 네, 가지고서는 조금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당초에 있겠군요. 저희가 사실은 예전 방식으로 집계를 했을 때는 오후 4시 대비 그 지금 4시, 오늘 4시로 해서 하루를 잡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435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435명 정도요. 예, 그렇게 그 추세를 본다고 하면 이번 주는 거의 사실 500명, 600명 수준으로 늘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그 늘어나는 증가분 정도로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약간 준 것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예. 500명 수준이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네. 예, 하지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관련해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자지 않았나 싶었는데 조금은 준 것 같다. 그래봤자 뭐 100명 안팎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일별 추세가 좀 감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은경 본부장은 일단 신천지 집단에 대한 검사 결과가 대부분 다 나오면서 500건, 600건 나오는 동안은 그렇게 500건, 600건의 확진자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방역 당국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그 숫자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31번 확진자 신천지 신자였죠. 31번째 환자를 인지하고 안 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대구 지역의 이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잘 봉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 사실 그동안 정은경 본부장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봉쇄를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확진 환자로 되고, 예. 네, 만약에 이게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 환자들을 잘 막지 못했으면 지금쯤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 확진자의 대부분은 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돼 있고 다른 지방은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숫자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유행이 확 퍼졌다고 생각할 만큼의 숫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정경 본부장님이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역별 확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인천이었습니다. 그 신천지 교인이었었는데 예배를 이제 자율격리 상태였었는데 예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 확진 판정을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자율격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자율격리 명령을 무시를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피부숍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 자율격리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외출을 한 건데 자율격리 상태에서 이렇게 외출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 의식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예. 본인이 이제 어찌됐건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뭔가 이렇게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부 권고한 대로 2주 이상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자가격리라는 거는 결국은 집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를 이게 삼가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원칙들을 좀 지키고 그렇게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분의 행동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또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인 거라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이제 요구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민 의식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또 이제 많이 보는 또 시청자분들 또 혹시라도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런 경우는 잘 알고 계셔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본인이 좀 빨리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요.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에 그 증상을 느껴서 강남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 은평 성모병원을 다녀와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병원 이송요원으로 시작된 그곳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의료진이 검사를 빨리 진행을 했는데 알고 예. 보니까 다녀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예.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제가 추가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오후 중에 관련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것들을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 예. 네. 이게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찰 지휘 사건까지 합한 건데요. 네, 이 중에서 그 허위 진술,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격리를 거부한 건이 지금 8건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을 총 합하면 이미 1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13건인데 그중에서 격리 거부한 게 이제 8건이고 예. 나머지는 뭐 마스크 대금을 편취했다거나 매점 매석을 했다거나 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그런 사건들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결국은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보건당국도 그렇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요. 일단 1차 역학조사는 결국은 본인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은평 성모병원을 다녀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신천지 뭐 집회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거짓말을 걸러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행정력의 낭비를 부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뭐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인 거고요. 예. 경찰에서 이 전담반을 지금 구축을 해서 이 관련 말씀하신 대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은평 성모병원 다녀와서 검사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이 거짓말했다는 사람 밝혀지게 된 그 과정도 다소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역학조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 역학조사를 해서 언제 병원을 갔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며칠 날 갔었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은포성모병원은 이미 폐쇄 상태였던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알리바이도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뭐 구속 수사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마음이 좀 불안해서 내가 좀 일찍 좀 체크해 보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본인의 어떤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찾았는데 자신의 동선을 꼼꼼히 잘 적어서 보여준 모범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모범 확진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1129번째 확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문화 해설사로 일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이신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증상을 느낀 게 31일이었고 그 이후에 자신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꼈던 증상 그리고 자신의 동선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 일지가 되는 것인데요. 뭐 오늘은 오른쪽 귀를 체온을 쟀더니 몇 도가 나왔다. 또 내일은 뭐 왼쪽 귀를 쟀더니 몇 도가 나왔다. 이런 식의 아주 꼼꼼한 증상들에 대한 기록이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본인이 이용했던 대중교통 그 내역들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증상을 느낀 이후에는 이 대중교통을 타면 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에 좀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 집에 또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해요.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게 전파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집 안에서도 소독 아주 철저히 했었고 이게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집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셨고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굉장히 저는 명문장 같아요.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이 바로 이타심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굉장히 좀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역시 문화 해설사 뭐 꼭 직장을 보고 직업을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울리는 또 그런 마지막 이야기 같다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예, 지금 보도국 연결해서 또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제 확진자 수 새로운 통계 집계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영 기자, 국내 확진자 수가 새롭게 집계가 됐죠? 네, 보건당국이 조금 전에 밝힌 확진자는 모두 5,621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후 24시간 동안 435명이 늘어난 겁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65.6%가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외에도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에서 12명, 천안시 줌바댄스를 중심으로 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1명이 늘어서 모두 33명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67살 여성이 숨진 건데요. 이 환자는 지난달 23일쯤 발병해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흘 뒤 호흡 곤란으로 입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며 다른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과 고위험군을 위주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죠. 네, 정부는 앞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 또 고위험군을 위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을 목적으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이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단지 걱정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신천지 교인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남아있는데요. 오는 8일이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3주째가 됩니다. 정부는 이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교인들은 검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정부가 이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대구 지역의 자가격리 대상자만 1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가격리 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GPS 기능을 활용해서 자가격리자가 정해놓은 위치를 벗어나면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소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또 시민의식이 기반이 된 어떤 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또 전국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감염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을 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그 국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19일에 먼저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것에 이어 2차 조사 결과입니다. 예. 양 그 조사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시차를 두고 예. 두 차례에 걸쳐서 했으니 네, 비교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일상이 정지한 정도를 0에서 100으로 설정을 해서 완전 정지가 0, 그리고 변화가 없다가 100점으로 둘 때 일상이 멈춘 것 같다. 그러니까 50점 이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는 1차 조사 때에는 48%가 나왔는데 1차 조사 결과보다는 11.8%포인트가 오른 결과입니다.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답한 응답의 경우에도 1차 때는 10.2% 정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4.2%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거의 없다, 별로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상 변화를 크게 느낀다라는 부분도 계층에 따라 좀 분류를 해봤더니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그리고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판매나 영업 또 서비스직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또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 불안하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48.8%로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분노를 예. 느낀다라는 분들도 21.6% 정도 되고요. 그 외의 감정으로는 충격과 공포, 슬픔, 혐오 같은 감정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분노를 느끼는 분들은 1차 조사 때는 한 6.8% 정도가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1.6%로 상승을 했습니다. 분노가 좀 늘었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불안감은 좀 줄어든 모습인데 네, 그렇습니다. 공포감도 좀 줄었고요. 하지만 이게 충격과 분노가 좀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아무래도 수가 있군요. 일단 불안감 자체는 그 병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정부도 예.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전파는 빠르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경증 환자들이 많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을 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분노가 많이 는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교인 말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작된 지점에 대한 좀 분노나 아니면 정부의 대책 부분, 그 뭐 마스크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나 제대로 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조사를 진행했던 그 서울대 보건대 교수,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입니다. 유명순 교수는 좀 아무래도 사망자가 늘고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권고한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예. 또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다른 그 시민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그 불안, 불만, 불신 등이 좀 결합해서 이런 감정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고요. 정부가 어쨌든 국민과 더 소통하고 좀 더욱 섬세하고 또 책무성이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뭐 1월 말, 그러니까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이 코로나19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때 처음 느꼈던 뭐 특별한 정보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느꼈던 그 무기력함에서 시작해서 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신천지라든지 이제 집단 감염들 또 지역 확산되고 이러는 모습들 보면서 좀 울분도 생기셨을 거고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마스크 얘기가 또 화두가 되면서 불공정이라는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시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무기력, 불공정, 울분 이걸 달래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정부나 이제 좀 컨트롤 타워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예, 저 고대호흡기내과 이영석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염병이 또 대규모로 오랫동안 퍼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사실 또 물리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감염병으로 인한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규모로 이제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받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겪었고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예. 이렇게 잘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한다는 듯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예. 불안하게 되고 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딱 경험하게 되면 예. 이제 남을 못 믿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불안과 공포 같은 것들이 계속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 일상생활에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조사에서 이번 연구조사에서 나왔던 또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의 81.1%가 신뢰한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게 지난번 조사 때보다 오히려 상당히 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 6.5%포인트 정도 늘어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대처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청와대에 대한 신뢰 의견은 49.5%, 1차 조사 때 비해서 8%포인트 정도 좀 떨어졌고요. 언론에 대한 신뢰 의견은 39.9%, 1차 조사 때보다 한 6.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나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 역할을 이제 정부와 또 언론이 해야지 되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예,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이제 명령을 받게 됐을 때 혼자서 자가격리 상태의 생활을 영위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중증 장애인과 내가 직접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나도 같이 격리를 하겠다, 돌봐주면서 나도 같이 격리를 하겠다라는 이른바 동행격리에 나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가 관련된 소식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집 한켠에 마스크와 의약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과 함께 인스턴트 식품도 한가득입니다. 장애인 활동가 정지원 씨가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급하게 챙겨온 물건들입니다. 2주 동안 함께 살기 위해 이른바 동행격리를 자원한 겁니다. 수술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시간대에 맞춰서 약을 조금 복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은 제가 챙겨드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발을 자청한 봉사자도 있습니다. 이창수 씨는 방호복을 입은 채 병상이 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혼자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됐지만 네, 어쨌든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가들의 헌신으로 아직은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장애인 자가격리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면 대규모 그냥 장애인 방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체 인력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또 의료 취약계층, 또 노숙인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이제 무료급식이 중단이 돼서 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다중 이용 시설 이런 곳 꺼려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 지금 특히나 이제 어려운 분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대부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나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 끼니 걱정이 시작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 따뜻하게 나눔과 베품이라는 그 조직의 회원들이 지금 무료급식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식사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5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직접 제작을 하시고요. 이걸 일일이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 그리고 뭐 반월당역 같은 곳에 식사를 못 하고 있는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곳에 도시락을 직접 갖다 드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취약계층들이 식사를 해결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분들을 이번에 만약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분들은 다르게 방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급식소를 대체하는 이런 따뜻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건 제가 알기로도 그 워낙 고령자 감염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달 초부터 그 각종 노인 관련 복지시설들이 좀 휴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오전에 중대본 설명도 내일쯤 해서 이번 주 1일 8일까지로 또 휴원을 연장했는데 한 2주 정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에서는 사실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걸 매일 사실은 전달하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또 노인분들에게 또 받으러 오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이 또 와서 또 그 집단에 또 좀 노출될 수가 있어서 사실 좀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저희가 특히 이제 뉴스 특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정의 손길 또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적극적으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들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스크와 방역복을 기부한 유학생도 있었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간호사 꿈을 꾸고 있는 한 익명의 유학생 얘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희의료원 감염관리실을 찾아와서 의료 방호용품, 마스크와 방역복을 등 총 300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달해줬는데 이 유학생이 이 경희의료원과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임상간호 실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3년 넘게 고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워왔는데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면역력이 낮은 소아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주간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이야기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의료진들 계속 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 아무래도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의료진에 대해서 이런 격려하는 어떤 그런 손길이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힘이 되겠죠. 네,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거의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고 계속 의료진들이 매달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이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산소증이 딱 생기는 그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하는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런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무기력한 기분에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우울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온정의 손길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진들 역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면은 또 저희가 엔돌핀이 돋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어도 그 상황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어려운 소식을 전하다 보면은 또 트라우마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진은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자영업자 이야기 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심시간 때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 한창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었어야 했던 그런 식당들도 텅텅 비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또 어떤 배려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뭐 가장 큰 게 지금 임대료 인하 운동, 뭐 착한 건물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감자탕 집에서 환불받은 2,000원.jpg라는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의미하는 그 확장자인 JPG가 붙은 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 감자탕 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계산을 했는데 2,000원을 지폐를 주시면서 환불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사장님이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감자탕 집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50% 감면해줘서 이 감면해준 그 임대료를 손님들과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감자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2,000원씩 환불을 해줬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사진을 올리신 분도 얘기했지만 뭐 2,000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일 텐데 다만 이 감자탕 집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을 생각해봤을 때 사장님이 2,000원 돌려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씩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거니까요. 또 아주 훈훈한 소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건물주로부터 배려를 받았으니 그 받은 배려, 온정을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하겠다. 나누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저희가 또 뉴스특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잘못 전파되고 있는 정보들, 또 의도를 했던, 의도치 않았던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 모시고 하나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복용으로 이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 저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SNS 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비타민을 잘 먹으면 코로나19 치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그건 WHO나 여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제가 지금은 딱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비타민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좀 줄일 수 있고 면역력을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여러 문헌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 이것이 뭐 코로나19를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문헌은 보고는 전혀 없어서요. 이거는 잘못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보도국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이야기 나눈 다음에 보도국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비타민 C 평소에도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요. 시중에서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큰 어떤 밝혀진 바는 없다. 이렇게 봐야지 될까요?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또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생 단체 대화방에 뭐 이런 내용 하나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생들이 이 단톡방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얘기니까. 코로나19 자가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데 비상약을 준비해라라는 그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상약으로는 뭐 아스피린이나 에드빌 그리고 타이레놀 등 이런 약품이 있었고 또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진해 거담제 이게 가래를 좀 삭혀주는 그런 약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서울 의대생들이 얘기하니까 좀 근거 있는 거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 공식 입장 전혀 아니라고 이 동문회 측에서 입장을 내놨고요. 그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한 글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런 거짓 출처는 누가 만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저도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많이 그 상황을 네. 보기는 했지만 자, 그 의도를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바가 있었다고 하죠. 예, 하나하나 지금 CG로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은 예, 지금 좀 봤으면은 합니다. 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룸 팩트체크 팀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항생제가 나온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 내과 교수가 항생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상비약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허위 진료 받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게 나온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또 다른 내과 전문의는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준비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해열제, 부작용 때문에 해열제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대생들이 작성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 동문회 차원에서도 반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고대 호흡기내과 이용섭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 보기에도 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뉴스들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태를 뭐 조기에 종식하거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빠지게 하는 행동들인 것 같고요. 메르스 저는- 때는 저 심지어 양파를 걸어두면은 뭐 그렇죠. 괜찮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돌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뭐 마스크에 뭐 소독제를 뿌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가습기 폐손상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마스크 안에는 소독제를 뿌려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절대 안 되는 것들까지도 다 가짜 뉴스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인터넷상의 뉴스를 보지 마시고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거듭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밝혀진 내용, 또 우리 현재까지 이제 진단 백신과 치료제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를 성공을 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치료제 개발은 되지는 않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랑 백신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치료제랑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나서 그게 정말 환자한테 쓰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예. 그러냐면 그 치료제랑 새로운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환자한테 투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위험도와 이득을 따지면서 이거를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국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전국적인 소식들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이제 수원 소식입니다. 저희가 수원에 있는 교회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7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이들도 있다고 하죠? 예, 경기 수원시의 생명샘 교회에서 40대 여성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7번째 감염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3일부터 자진 폐쇄된 상태입니다. 수원시는 교회 관계자 199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16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16명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송우영 기자,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업체 중에 이제 마스크 수십만 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업체도 있었다고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 식약처와 함께 경기와 인천 지역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총 449만 개의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은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또 법원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큽니다. 사실 뭐 법원에도 여러 재판이 열리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 화상 재판이 열렸다고 하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재판부가 스크린에 화상으로 연결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담보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민사소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원격 영상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사회 밖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또 나오고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 소식도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나라, 그동안 이제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도 늘어났어요. 총 92곳이 됐는데 이제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 두 가지 유형이죠. 입국 자체를 막는 나라가 있고 우리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나라 혹은 한국에서 출발해온 비행기들 자체를 착륙시키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것인데 뭐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나 그 카타르는 또 저 중동에 있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강화했고요. 아프리카의 부룬디 같은 나라도 입국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그 일정 기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이제 38곳이 생기는 거죠. 입국 자체를 막는 나라. 그리고 또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은 뭐 중국의 일부 지역과 뭐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23곳이 되는 것인데요. 뭐 외교 당국들, 뭐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에서는 이미 조치한 곳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조치다라는 예.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과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좀 풀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아직 뭐 입국 금지 조치까지 가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고요. 그런 미국에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또 한국을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분기 급여 10만 달러나 되는군요.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근데 복지부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그리샨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 계정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8명입니다. 사망자도 9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면하고 억제하고 싸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를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소식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 올림픽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7월이잖아요. 7월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언급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군요. 예, 외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올림픽은 어쨌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계약서에 따라서 연말까지 연기는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최국인 일본은 대회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하시모토 올림픽상은 일본 상원에서 올림픽 개최 결정은 IOC가 내리는데 5월 말이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도쿄올림픽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코호트 격리된 그 유람선의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예. 또 지역 전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뭐 감염자가 거의 9만 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쨌든 올림픽이 연기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나라 소식들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고대 호흡기내과 이영석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안이 상당히 또 고비가 될 것이다. 사실 뭐 고비가 될 것이다. 이번 주다. 다음 주다. 사실 뭐 계속 이제 몇 주 안에 이제 고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는 어떤 근거는 어떤 것이 될지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또 어떤 당부를 좀 하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은 유행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천지 교인으로 발생했던 그런 건수들이 마무리되는 게 한 1, 2주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1, 2주 사이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이게 사건들은 어느 정도 일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가 이제 국면의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1, 2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느냐를 조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사태를 이번 보면 한 주, 두 주 동안은 대구 경북 지역은 뭐 항상 계속 봤지만 특히 다른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네,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예. 다른 지역에 얼마나 증가세가 많이 생성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코로나19를 막는 나라가 없거든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 능력도 안 되고 뭐 치료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돼서 사망자도 많이 늘고 이러곤 있는데 오늘 정경 본부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검사를 하는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검사자를 합쳐도 10,0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진자가 많게 보이는 거는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 평가한 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매일 실시간 이렇게 확진 환자가 몇 명이고 사망 환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우리 의료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다한 가짜 뉴스 때문에 있는 과다한 공포나 이상한 정보로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 이제 정부나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 그러니까 의사들의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셔서 국민의식과 같이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JTBC 코로나19 뉴스 특보 2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특보 3부에서 또 이어서 들어오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